다음으론 두 번째 참가사 강연이 되겠습니다. 생성형 AI로 특허를 쉽고 빠르게 단 하나의 플랫폼 스마트 페이턴트라는 주제로 발표 준비해 주신 네이블 박관종 부사장님을 무대 위로 모시겠습니다. 네, 부사장님 박수로 맞이해 주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주식회사 네이블에서 DT 솔루션 사업부를 담당하고 있는 박관종입니다. 먼저 패티넥스 2025년에서 생성형 AI로 특허를 쉽고 빠르게 할 수 있는 올인원 특허 서비스 플랫폼 스마트 페이턴트를 발표를 하게 된 것을 갖다가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하면서 본 발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발표드릴 아젠다를 간단히 설명을 드리면은 AI가 어떻게 발전하고 있는지하고 과연 지식재산권 영역 자체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것들을 설명을 드리고 제품 소개, 기능 소개, 간단한 회색 소개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AI 동향 및 지식재산에 대한 영향에 대해서는 AI가 과연 어떻게 이렇게 급격하게 발전하는지라든지 다양한 인더스트리에 AI가 영향을 굉장히 많이 미치고 있는데 그거에 대한 예시를 갖다가 하나 들어가지고 어떻게 영향이 받고 있는지에 대해 설명드리고 지식재산 분야에 대한 미치는 영향이라든지 비록 이런 AI가 급격하게 발전을 하지만은 과연 우리가 가져와야 할 도전 과제하고 위험 요소가 무엇인지를 갖다가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AI가 발전 단계를 보면은 요거는 제가 얘기하는 게 아니라 엔비디아의 젠슨 황 CEO님께서 2025년도 CES에서 발표를 하신 내용입니다. AI라는 용어 자체가 나온 지는 70년이 넘었습니다. 1956년에 나왔는데 AI가 우리가 인간이 피부로 느끼기 시작한 거는 정말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여기 보시는 것처럼 2012년에 처음으로다가 CNN이라는 형태로다가 합성곡 신병만 자체가 개발이 돼가지고 쓰이기 시작하고 나가지고 2022년 말에 여러분도 다 기억하실 거예요. 오픈 AI가 챗GPT 3.0 만들면서 이게 과연 AI구나 라고 느끼기 시작하면서 딱 3년도 안 됐습니다. 2년 6개월 조금 넘은 상황에서 이때부터 굉장히 AI가 인간에게 정말 영향을 미치기 시작을 해가지고 작년도 초에 에이전틱 AI라는 이름으로다가 스스로 목표를 설정하고 계획을 세우고 여러 작업을 자동으로 수행하는 인공지능 자체가 나오기 시작하면서 다양한 산업 자체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영향을 끼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올 초부터는 AI가 물리적으로 영향을 가지게 되면서 로봇과 인공지능이 합쳐가지고 인간을 정말로 대체하는 물리적인 형태를 갖다 대체하는 형태로다가 굉장히 발전할 것이다라고 이제 젠슨 황 회장님께서 말씀을 하셨고 이렇게 함으로써 결국에는 인공지능 자체가 전례 없는 속도로 발전하면서 단순하게 도구를 넘어서 산업과 사회 전반의 모든 패러다임 자체를 갖다가 바뀌고 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제가 과연 어떤 산업에서 가장 영향을 많이 미치는지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아이러니하게도 AI는 개발자가 만들었잖아요. 근데 가장 영향을 빠르게 많이 미치고 있는 산업이 IT 산업입니다. 여기에 보시는 것처럼 개발자 코드를 갖다가 작성해주고 수정해주고 디버깅하는 과정 자체를 갖다가 AI가 능동적으로다가 도와주는 개발 툴이 있어요. 이게 어디 가냐면은 커서 AI라는 회사가 만든 건데 여기는 ARR이라고 해가지고 매년마다 레비뉴를 갖다가 리커시브하게 만들어가는 그런 자체가 1억 불 자체가 만들어지는데 오픈AI라든지 다큐사인이라는 다른 데는 6년, 7년 굉장히 오래 걸렸었는데 이 커서 AI라는 회사는 딱 2년도 안 걸려가지고 그만큼 레비뉴에 대한 것들을 갖다가 리커시브하게 만드는데 굉장히 빨리 만들었어요. 그만큼 AI에 대한 것들을 영향을 많이 받았다라고 생각을 하고 급격하게 앞으로 이제 성장하는 그런 회사라고 되는데 이런 형태로 돼가지고 개발자 환경 자체가 굉장히 많이 바뀌었고 마이크로소프트에서 사티아 나탈리아 회장님께서 말씀하신 거, 나델라 회장님께서 말씀하신 것도 이미 한 30% 정도는 자기 개발 코드를 현재 지금 AI가 만들고 있고 이것들은 지속적으로 다 계속 증가할 거다라고 얘기했습니다. 메타나 구글이나 대부분의 글로벌 테크 기업도 다 마찬가지고 대한민국에 있는 유수의 개발 기업들도 현재 상황 자체는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다가 AI가 IT 산업 자체에 굉장히 영향을 마치 미치면서 결국에는 AI 때문에 회사가 어려워지는 게 아니라 AI를 잘 활용하고 사용하는 방법을 먼저 이해한 경쟁세 때문에 회사가 굉장히 어려워질 수도 있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결국에는 AI가 단순히 IT 산업만 말씀을 드렸지만은 이것들이 굉장히 다른 인더스트리에도 굉장히 많은 영향을 미칠 것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과연 이런 것들이 IT 산업뿐만 아니라 지식재산 산업 자체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다가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AI 기술 자체가 지식재산에 대한 생태계 자체를 갖다가 근본적으로 다 변화시키고 있으며 단순하게 보호 대상을 넘어서 지식재산의 생성, 관리, 보호 전 과정에 깊숙이 관여해서 핵심 동인으로다가 현재 지금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한번 간단하게 예제를 갖다가 드려드리면 효율성적인 측면에서 보면은 어떤 자동화된 검색이라든지 분석이라든지 아니면 명세서 초안을 자동 작성을 통해 가지고 변리사에 대한 생산성을 향상을 하게 한다라든지, 그리고 생산성이라든지 정확성 측면에서 보시면은 어떤 전문가의 단순 반복적인 작업자를 AI가 지원을 함으로써 정확성에 대한 생산성을 갖다 향상해 주고 있고, 그 다음에 비전문가도 자연어 질이라든지 AI 보조 기능을 통해서 특허 접근을 갖다가 쉽게 할 수 있게끔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는 중소기업이라든지 스타트업,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이 비용 시간적인 측면에서 굉장히 장벽을 줄인다라든지 경쟁 유의 확보를 갖다 할 수 있는 형태로다가 발전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IP에 대한 전반적인 혁신 자체에 대한 촉진제가 AI가 만들어낼 것이다. 이런 식으로다가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러므로서 우리가 가도록한 점프1은 AI가 효율적 증대를 갖다가 할 수 있게끔 해줌으로써 전문가라든지 아니면 초보자들도 단순 반복 작업에 대한 것들을 통해 가지고 생산성을 향상하시는 단계라고 말씀을 할 거고, 기업적인 측면이라든지 스타트업이라든지 이런 분들에서 IP 서비스에 대한 것들이 생산성이 굉장히 향상될 것이랍니다. 그래서 특허라든지 지식재산에 대한 전반의 혁신 자체를 갖다가 AI가 할 수 있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런 식으로다가 AI가 엄청나게 발전을 하지만은 분명히 도전 과제하고 위험 요소는 있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런 것들이 결국에는 시간이 해결해 줄 거라고 생각은 하지만은 기술적이라든지 아니면 데이터 보안에 대한 기밀성에 대한 것들, 그 다음에 법률적에 대한 쟁점이 아직 남아 있습니다. 말씀드렸지만은 시간이 해결해 줄 거라고 생각을 하고, 환각 현상에 대한 것들 굉장히 많이 우려하시잖아요. 생성형 AI라든지 이런 AI가 답을 할 때 내가 원하는 답이 아닌데 어디서 이상하게 그럴듯하게 만든다라는 걸 갖다 어떻게 방어를 할지에 대한 거라든지, 그 다음에 부정확한 명세서를 작성을 했을 때 결국에는 그 변리사라든지 전문가의 입장에서 거기에 들어가는 에포트 자체가 더 늘어날 수도 있다라는 거,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특히 굉장히 많이 고민을 하시는 것들이 내가 가지고 있는 데이터 자체가 결국에는 누군가에게서 같이 쉐어된다라는 이런 것이 굉장히 고민하시는 분이 많아요. 그래서 데이터 보안이라든지 어떤 기밀성에 대한 것들을 갖다가 굉장히 고민을 하고 계시는데, 결국에 이런 것들을 갖다가 어떻게 해결하는지에 대한 것들을 갖다가 해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법률적으로 다 아직까지는 AI 자체를 갖다 발명자로 다 인정을 안 합니다. 저는 그래서 항상 얘기하는 거는 전문가들, 즉 변리사라든지 이런 분들이랑 AI가 서로 콜라보를 할 수 있는 영역 자체를 만들어야 된다고 굉장히 많이 주장하는 사람 중에 하나고요. 이런 것들이 기술적이라든지 아니면 데이터에 대한 것들, 법률적 쟁점에서 보면은 결국에는 특허 관련된 뭔가를 솔루션을 개발하든지 이랬을 때는 단순히 특허만 알아가지고 되는 게 아니라 이러한 AI에 대한 기술이라든지 테크놀로지에 대한 것, 그 다음에 지재권에 대한 컨텐츠 자체를 갖다 다 아우를 수 있는 자체에 대한 기업이 이런 영역 자체를 갖다가 만들었을 때 더욱더 효과적으로다가 만들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간단하게 제가 전체적으로다가 AI에 대한 시장 동향하고 이런 걸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런 기반으로다가 저희가 이러한 환경이라든지 이렇게 가지고 있는 도전 과제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다가 솔루션을 만나라는지 간단히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연 저희가 이름을 갖다가 스마트 페이턴트라고 붙였고요. 이런 것들 자체가 어떤 기능을 가지고 있는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스마트 페이턴트는 생성형 AI를 활용해서 특허 검색, 비교 분석, 청구안 작성 등을 지원해서 지재권 업무 전반을 관리할 수 있는 올인원 특허 서비스입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에 대한 기능 자체를 갖다가 하나의 플랫폼으로다가 제공하는 것들이고요. 효율적으로다가 특허 업무를 갖다 지원하기 위해서 어떤 기능 자체가 있는지를 말씀드리면은 일단은 자연어하고 키워드로다가 원하는 걸 갖다가 하나의 프롬프팅을 통해 가지고 혹은 키워드를 통해 가지고 특허를 정확하게 검색할 수 있는 AI 기반의 특허 검색, 그다음에 라벨링 기반의 비교 분석을 통해서 관심 특허를 갖다가 그룹화하고 기술적 유효성을 차임을 갖다가 찾는 그런 것들이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데이터를 갖다가 데이터베이스 인베딩을 통해 가지고 PDF라든지 특허에 관련된 자료를 갖다가 바로 챗봇으로다가 세부 내용을 쉽게 이해할 수 있게끔 만들어두는 그런 기능도 됩니다. 그 다음에 어떤 그 경쟁사의 어떤 제품 브로셔라든지 서비스에 대한 제안서 이런 것들을 갖다가 업로드한다라든지 자기가 가지고 있는 과제에 대한 결과물을 갖다 업로드를 통해 가지고 이를 통해 가지고 기존의 특허화를 비교 분석을 통해서 침해 가능 여부에 대한 거라든지 이런 것까지 다 할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글로벌 데이터하고 다국어 지원하는 것들, 그다음에 청구어 작성 지원하는 이런 것들을 갖다가 기능을 제공해 준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결국에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기술적인 측면에서 과연 이걸 갖다가 특허에 대해 어떻게 해줘야 될지에 대한 거, 기밀성 보장에 대한 거, 무결성, 가용성에 대한 확보를 갖다가 정확히 만들었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멀티 테넌트 아키텍처를 통해 가지고 기업과 기업에 대해서 데이터 자체가 전혀 중복이라든지 되지 않는 그런 아이솔레이션 형태로다가 잘 만들었다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거는 이제 사스 형태로다가 퍼블릭 클라우드에서 제공하는 그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다음에 저희가 가지고 있는 솔루션의 차별화 기능 자체는 다국어 자동 검색 통해 가지고 다양한 국어에 대한 걸 지원한다라든지 이런 것들이 가능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가지고 있는 것 중에 하나는 이제 사스형으로다가 클라우드 형태로다가 다 제공을 해줄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요즘에 제가 받는 가장 많은 어떤 질문 중에 하나가 과연 내가 대기업들 특히 저 커다란 기업들이 많이 얘기를 하고 있는데 오픈합에 대한 것들을 굉장히 많이 물어보세요. 내가 생성형 AI를 갖다가 생성형 AI를 썼을 때에 대한 것들을 자기께 질문이라든지 데이터 올린 것 자체가 학습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쓰일 수 있다라는 것에 굉장히 많으세요. 그러다 보니까는 이제 온프람에 대한 구축형에 대한 내부에 설치해가지고 할 수 있겠냐라고 했을 때는 저희는 그 특허하고 기술적으로 다 가져갈 수 있는 LLM 자체를 다 저희가 자체 개발했습니다. 물론 오픈 소스를 활용했지만 사전 학습하고 그 다음에 파인 튜닝을 통해 가지고 특허하고 기술적인 내용에 대해서 최적화된 도메인 스페시픽한 그런 LLM을 갖다가 저희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구축형을 만드는 데 있어서 가장 최적화된 그런 기술을 알고 있고 이런 것들에 대해 최적화된 그런 회사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런 저희가 가지고 있는 이런 솔루션을 갖다가 과연 어떤 분야에서 어떤 분들이 사용했을 때 효과를 받을 수 있는 건지에 대한 것들을 변리사라든지 아니면 뭐 연구원분들, 스타트업 창업자, 교수님이라든지 이런 분들, 그 다음에 공공기관, 연구소, 기업, 법률팀에서 다양하게 쓸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특히 연구원분들이 기술 개발 과정에서 특허를 갖다가 이용해가지고 연구 방향성을 한다라든지 거기서 특허를 갖다가 어떤 아이디어를 통해서 캡처를 한다라든지 이런 것들에 굉장히 많이 쓸 수가 있을 것 같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요. 그래서 특허 보호 및 연구 방향에 대한 설정 지원을 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많이 활용을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활용 분야적인 측면에서 보면은 다양한 분들이 저희 솔루션을 통해 가지고 많은 효과를 볼 수 있을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결국에는 저희가 만든 솔루션 자체가 AI와 인간 자체가 가져가는 전문가들이 협업할 수 있는다라든지 자연어 처리를 통해서 특허 검색을 갖다가 혁신한다라든지 아니면 클라우드 기반으로 협업 플랫폼을 만들다라든지 혹은 온프람으로다가 구축형을 만들 수 있다. 그 다음에 R&D하고 특허 전략의 연계 강화를 한다라든지 아니면 생성 AI를 통해서 최신 특허의 지속적인 학습과 최적화를 할 수 있는 그런 환경 자체를 제공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용적인 측면이라든지 서비스 지원, 안정성, 보안, 인력적인 측면에서 굉장히 많은 베니핏을 가져갈 수 있는 그런 구조로 만들어져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온프람과 사스형 원하는 방식대로 다 할 수 있게끔 해서 유연한 구축 방식 자체를 갖다가 제공을 한다라든지 생성형 AI에 대한 것들을 기술을 이해하고 만들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보안 최적화 안정성을 가지고 있는 그런 솔루션, 그리고 고객에 대한 경험 자체를 갖다가 가능하면 많이 적용해서 만들 수 있게끔 그런 형태로다가 만들어졌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부터는 간단하게 빨리빨리 스킵을 하겠습니다. 근데 저희가 어떤 기능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는데, 요거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고 저희 부스에 오시면은 자세하게 그러한 내용 자체가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한번 설명을 드릴 수 있는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올인원 특허 서비스 플랫폼이라고 표현하는데, 그 세 가지 꼭지가 AI 기반으로다가 키워드형, 대화형 검색이 가능한 특허 검색을 할 수 있다. 그 다음에 비교 분석, 채팅 서비스라든지 아니면 PDF 원문 보기를 통해 가지고 비교하고 분석할 수 있는 기능 자체를 갖다가 잘 제공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특허 작성 보정을 통해서 드래프팅을 만들고 그걸 이용해 가지고 이제 대리인이라든지 아니면 변리사분들이랑 파이널 커뮤니케이션을 할 수 있게끔 하는 작업 자체를 갖다가 저희가 만들 수 있는 그런 것들이라고 기능을 가지고 있다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여기서 아까 제가 고객 경험을 굉장히 많이 했다라고 얘기했는데, 이제 변호사분들이나 연구원분들이랑 굉장히 커뮤니케이션을 많이 했을 때 저희는 이런 식으로다가 키워드하고 대화형 딱 하나로 끝납니다. 자기가 키워드로다가 잡는지 아니면 대화형으로 하는지, 물론 당연히 결과내 검색이라든지 상세 검색에 대한 것들은 다 제공을 해주고요. 이런 형태로다가 그 다음에 라벨리 분류기를 통해 가지고 자기가 관심이 있는 특허에 대한 것들을 모아놓고서는 요거를 통해 가지고 라벨링 특허에 대한 AI 챗봇을 통해 가지고 다 분석을 갖다 디테일하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내가 가는 건 뭐 특허에 대해서 모른다 하더라도 들어가 가지고 내가 심플하게 이거에 대한 내용 자체를 갖다가 분석을 통해서 더 이해할 수 있게끔 만든다라든지 이런 것들을 갖다 수행할 수 있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시는 것처럼 내가 만들어 놓은 걸 통해 가지고서는 모르는 거에 대한 기술적인 용어라든지 이런 것들 다 찾아볼 수 있게끔 만들어져 있어요. 그거에 대한 것들이. 그래서 보시면은 10번 특허에서 EMI 차단막을 사용하고 있는지 않는지 알려줘 한다고 하면 왼쪽에 나와 있는 특허에 대한 것들을 갖다가 다 인베딩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내용을 기반으로 해서 찾아주고 그것을 인풋을 통해 가지고 생성형 AI가 그거에 맞게끔 잘 대답하게끔 만들어 놨습니다. 그거에 대한 것들을. 그리고 이것도 왼쪽에 보시면은 여기 있으면 왼쪽에 있는 거 보면은 이것들이 1번 거예요. 1번 특허인데 이 특허를 갖다가 한국어로 질문한다 하더라도 그거에 대한 것들을 인베딩을 통해 가지고 번역을 해 가지고 한국어로 답을 해줍니다. 그러니까 외국어를 갖다 모른다 하더라도 이런 기능을 통해 가지고 다 할 수 있게끔 만들어졌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왼쪽에 내가 가지고 있는 특허라든지 아니면 경쟁사의 특허라든지 아니면 모르는 자기가 기술적으로 다 알길 원하는 특허에 대한 내용을 갖다가 보시고서는 내 PC 파일에 가지고 데이터를 갖다가 업로드를 합니다. 파일을 업로드를 통해 가지고 이 두 개에 대한 파일 자체를 갖다가 비교 분석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그렇게 함으로써 내가 가지고 있는 기술적인 것들이 어떻게 차별화가 되는지에 대한 것들이라든지 그걸 통해 가지고 내가 어떻게 업데이트를 해야 되는지에 대한 내용을 갖다가 알 수 있게끔 하는 그런 상황, 그런 것들을 갖다가 만들어 놨습니다. 그리고 사용자 자체가 아이디어를 기반으로 해가지고 지금까지 찾았던 검색에 대한 거라든지 분석에 대한 결과를 이용해 가지고 정말로 특허를 추론하실 수 있다면 이런 형태로 다 포맷이 다 만들어져 있어요. 그리고 여기에 대해 각각의 간단하게 추가를 하시면은 AI가 나머지에 대한 것들을 다 완성을 해주고 만약에 필요하다 그러면 여기에다가 이제 뭐 파일을 갖다가 업로드를 한다라든지 아니면은 뭔가 채팅 서비스를 통해 가지고 특허에 대한 내용 자체를 갖다가 더 업데이트하고 그걸 갖다가 대리인이라든지 아니면 이렇게 특허를 갖다 추론할 수 있게끔 하는 그러한 특허 작성 보조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생각하게 보기에는 이렇게 분석이라는 것들, 저희는 채팅 서비스를 갖다가 이제 분석이라는 개념을 갖다가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이 결국에는 선행 기술 조사라든지 비교를 할 수 있다라든지 아니면 특허 등록하고 리스크 분석할 수 있게끔 한다라든지 경쟁사라든지 시장 분석을
하는 것들, 그 다음에 특허 청구안 검토하고 최적화하는 것들, 그 다음에 특허 보호하고 범위민 전략 수립하는 데 있어서 저희 쪽 솔루션을 갖다가 굉장히 많이 활용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이제 AI가 정말로 다 어떻게 급격하게 발전을 하고 있는데 과연 이런 것들이 지식재산권 산업에 대해서 어떻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게, 물론 굉장히 AI가 발전해가지고 힘들지만은 그런 것들이 이제 어떤 도전 과제가 있고 이제 위험 요소가 있는지를 설명을 드렸고, 이런 환경 자체에서 저희 네이블의 스마트 페이턴트라는 우리는 특허 서비스 플랫폼 자체가 어떤 형태의 기능을 가지고선 제공하는지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렸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만약에 조금 상세 기능을 갖다 원하신다고 하면 저희 부스에 오시면은 상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 발표는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